가장 미친 듯이 망하는 부류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남들이 하라고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했던 사람들, 반쪽짜리 자영업자들, 형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네, 안녕하세요, 장필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망하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망하는 거는 외식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좀 구분 좀 해보자고요. 지금 뭐 전년 대비 뭐 몇 프로가 망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지금 망하고 있는 거는 제가 단언컨대 명확하게 얘기하면 영세 평식업 자영업자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평식업이라는 거 하는 건 평소에 대단한 결심을 안 하고 그냥 간판 보여서 들어가서 먹는 음식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외식업은 약속을 잡고, 여자친구든 남편이든 어른이든 회사 동료든, 우리 여기 오늘 가자, 이번 주 여기 갈래? 약속 잡고 먹으러 가는 음식점이 외식업입니다. 평소에 먹는 밥집들, 고깃집들,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렇게 자신들이 편하게 끼니 해결하는 그런 형식 음식점들, 경기가 어렵대, 소비력이 줄었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은 대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5,000원에 나온 도시락이 퀄리티도 좋대, 정말 그럴싸한 밥상이 배달로 온대. 이제 냉동으로 나오는 김밥이랑 햄버거도 품질이 좋대, 싸대. 피자나 치킨 뭐 이런 것도 냉동으로 받아가지고 에어프라이어 하면은 배달 프린 저가 치킨 피자보다 낫대. 거기다가 유튜브를 보면은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레시피들이 되게 많아. 유명 셰프들, 뭐 솜씨 좋은 장사꾼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어. 식당에서 쓰는 식자재, 소스들 이런 거 다 일반인들이 클릭해서 다 사가지고 가고 있어. 직접 해먹는 게 무조건 이익이래. 그런데 이 평식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이 파는 그런 도시락이나 김밥이나 햄버거나 이런 것들 그냥 편의점에 딱 비치해두면은 손님들이 다 조리해서 먹잖아요. 추가 임대료, 추가 인건비 안 들잖아요, 음식 파는 데 있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면 택배로 또 가져다 주잖아요. 배달로 시키는 데는 또 서빙 인력도 필요 없잖아요. 배달로 다 음식 갖다 주는 데들은 임대료도 낮고, 직접 구매해서 원가를 낮춘 배달 브랜드들은 가성비 있게 거한 밥상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배달 장사하는 사람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죠. 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한 가성비를 높여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평식 자영업자들, 내방형 평식 자영업자들은 그 음식 가격에 인건비 넣어야 되고, 임대료 넣어야 되고, 온갖 수수료 다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성비를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끼니가 아니라 내 가게를 누군가가, 야, 우리 저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을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야, 이번 주말에 저 집 가서 우리가 저녁을 먹자, 이렇게 외식을 할 만한 공간인가요? 이렇게 외식을 하러 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평식 자영업자 그분들 식당들이 그럴 만한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일에는 안 그래도 지금 평식으로 대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의점으로 빠지고, 배달로 빠지고, 온라인 택배로 빠지고, 간편식으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평일에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저녁에도 올 만한 이유가 없어서 손님들이 안 오는데, 그렇다고 더 싸게 팔자니 그러면은 남는 것도 없으니까 장사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나마 그러면 휴일에는 오겠지 하고 주말을 기다렸는데, 주말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없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 그 사람들, 주말에 없어지는 우리 동네 사람들, 미리 그 전주부터 어디를 갈지 벌써 약속 정해놓고 주말에 그곳을 향하러 간 겁니다. 외식하러. 결국 그 동네 평식 자영업자는 망하는 거죠. 여기서도 가장 미친 듯이 망하는 부류들은 역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남들이 하라고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했던 사람들, 반쪽짜리 자영업자들, 평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특징이 뭐예요? 평상시에 낮에는 간판 보이니까 이 정도 맛에 이 정도 가격이면 됐지 하고, 점심때는 좀 가서 먹을 만해. 평일 점심때 눈에 밟히니까 갈 수 있어. 근데 눈에 밟히니까 뭐 한두 번 가서 먹어보니까 뭐 괜찮네,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렇긴 하지만 저녁에 약속 잡고 가서 먹기 애매하고, 주말에 막 약속 잡아서 굳이 여기를 누굴 데리고 오고 싶진 않아. 요런 매장들, 그런 매장들이 어떻습니까? 원가 비싸게 받죠. 남들보다 인건비 더 쓰죠. 처음에는 한두 번씩 오는 건 가능해도 지속적으로 방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엔 한 바퀴 딱 돌면, 오픈빨 끝나면 그때부터는 매출이 들쑥날쑥하니까 매출이 빠지면서, 배달까지 안 하게 되면 인력들도 놀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배달로다가 상권을 넓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배달 수수료까지 써요. 거기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임대료 또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 외식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사람 많이 쓰고 원가 높게 받는 그 사람들이 지금 미친 듯이 폭망해 나가는 거예요. 점심 반짝 돌리고 또 반짝 돌릴 땐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람을 안 쓸 수도 없고, 거기다가 저녁에는 홀 매장 딱 해놨는데 홀에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오다 말다, 어떨 때는 진짜 한두 테이블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달 플랫폼에서라도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또 들어가서 고만고만한 그 평식업들끼리 막 같은 브랜드들끼리도 싸우고, 비슷한 류들끼리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죠. 그렇게 경쟁하면서 말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초보 창업자들이 해야 될 창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외식업으로 잘 나가고 있는 아웃백이나 빕스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사람들 아웃백이나 빕스 같은 이런 대기업 브랜드들, 이 브랜드들조차 우리 브랜드가 좋으니까 고객들은 우리 매장에 오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초집객 상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초보들은 없는 형편 쥐어짜가지고 상권 좋은 곳, 입지 좋은 곳에도 못 들어가고 무걸리 동네 상권 들어가면서 고객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웃백이라고 하는 매장은 예전에는 단독 매장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젠 복합몰에 출점을 더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웃백 입장에서 아웃백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봤지만 우리 가게에 올 생각은 없었지만 그 복합몰에 온 사람들이 아웃백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 좋아 보이는데 그때 마음에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잡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상권 입지를 보는 이유가 뭐죠? 목적의식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목적이 굳이 없었는데 그 상권에 가서 그 입지에 그거에 있다 보니까 눈에 밟혔어. 그러다 보니까 야 저기 갈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합해져 가지고 안정된 매출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환경이 그래요. 그럼 가성비와 가심비를 채워준다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가 생겼죠. 소비 패턴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식 대기업들은 더 극단적인 초집객 상권으로 입점을 하는 겁니다. 고객들은 좋죠. 복합몰 가면은 아이 쇼핑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커피도 마시고 구경도 하는데 정작 그 인터넷으로 봐서 저거는 쿠팡으로 사는 게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지만 그래도 밥은 폼나게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간편식으로 때우고 평소에 진짜 초절약으로 살았는데 유명 셰프들이 하는 스테이크 집들은 못 가더라도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아웃백 정도는 괜찮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요즘 동네 고깃집들 가도 우리 한 3-4명 가면은 돈 10만 원 그냥 나오는데 여기서 품위 있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소고기를 그것도 이건 납득할 수 있어. 그리고 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외식 겸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가족 나들이도 되고 디저트도 이렇게 먹으면서 그날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무조건 이득이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 고객들이 동네 고깃집을 안 가고 지금 다 거기가 있어요. 지금 이미지 보시면 빕스라는 브랜드가 나오죠. 이 또 다른 외식 대기업은 아예 키워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 외식은 하는데 아무거나 먹지 마. 저속 노화 음식으로 채우자. 웰빙, 다이어트, 건강에 좋은 걸로 채우자. 그렇게 컨셉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좋아. 근데 건강까지. 이러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연인들이 있어도 저기는 다 저속노화 다이어트식이 많아. 데려갈 수 있잖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부모로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마음도 들어. 배불리 먹어도 이건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야.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한마디 할 수 있죠. 어머니 여기 건강식이에요. 일부러 이곳을 잡았어요. 요즘 어머니 건강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가서 드시면은 좋아요. 와야 될 이유를 더 만들어낸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니즈가 뭐를 제일 관심 있어 하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발빠르게 전략을 짜고 신메뉴 잡고 컨셉 짜서 그렇게 내놓고 그리고 뉴스 기사를 통해가지고 객관성을 빙자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니즈 파악하고 발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가맹점주들 본인을 외식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나 평식도 되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본인은 외식업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손님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외식하러 가는 사람이 다 저렇게 크고 웅장한 데만 갈까요? 물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더 투자도 많이 하는 브랜드고 보편적으로다가 봐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그런 영화긴 하지만 어떻게 블록버스터만 봅니까? 작지만 잔잔한 울림을 주는 독립영화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독립영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은 줄이고 오고 싶은 곳을 만들고 손님들이 집객하는 그런 상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외식 자영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신들이 즐겨 먹는 안주랑 와인을 함께 파는 컨셉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대단한 셰프가 아니라도 가족들과 같이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같이 와인 한잔 하는 곳에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초대해서 본인들이 먹는 음식을 내오고 거기에 와인도 같이 먹게 하는 컨셉. 웅장한 아웃백 매장을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곳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합정동이라고 하는 상권인데 홍대, 함정 이런 데 어차피 집객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오프라인 입지는 떨어지지만 온라인 입지 속에서는 우리가 홍대까지 가는데 굳이 홍대에 메인거리에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대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상권이 있다면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그냥 끼니로 먹는 것들을 그런 평식업을 홍보한다면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이나 이런 것들은 외식업을 홍보해
줍니다. 대신에 캐치 테이블에 올릴 만한 그런 와야 될 이유, 그런 와야 될 컨셉을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는 당술샘이라는 곳이죠. 여기는 수원 행리단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미친 듯이 된장찌개를 팔아가지고 가성비 있게 무지하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된장 전골을 전통주와 함께 한다든지 우리 술이랑 우리 안주를 우리 식에 맞게끔 파는 곳이죠. 이곳 역시 행리단길이라고 하는 수원에서는 집객 요소가 있는 상권이죠. 행리단길에서는 가장 자리가 안 좋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죠? 우리는 어쨌든 찾아올 만한 요소가 있는 외식업소이기 때문에 행리단길에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알고 찾아오는 거면 거리 자체는 별로 안 머니까. 이러면 두 명이서 일하고 원가 낮고 찾아오니까 유효상권 넓고 이러면 안 죽죠.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해도 원가 낮고 인건비 낮고 유효상권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어떻게 죽죠? 낮은 매출에도 고정비가 높지 않으니까 손익분기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평식업은 다 죽는 걸까? 아니죠. 평식업도 살죠. 마찬가지로 원가 낮고 인건비 낮고 유효상권이 넓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이미지 보시면 평상집이라고 하는 삼계탕 브랜드고 미락이라고 하는 감자탕 브랜드예요. 삼계탕, 감자탕. 삼계탕은 건강 키워드를 가져간 평식, 감자탕은 평소에 부담 없이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평식. 이 삼계탕이든 감자탕이든 미친 듯이 물건을 많이 팔아 먹어야 되는 이런 매출 위주로다가 물류 공급을 잔뜩 해야 되는 일부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원가가 높아서 문제인 거지. 아니 이게 원가가 어떻게 높을 수가 있어요? 원가는 무조건 30% 밑으로 내려옵니다. 퀄리티를 줘도. 그리고 인건비는 한 명이면 족하죠. 막 대형으로 해가지고 공정별 인원 다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고정비가 높잖아요. 근데 평수 해봐야 20평 이쪽 저쪽 이 정도 이러면 인건비 한 명이면 족하죠. 주방에서 삼계탕 원 메뉴고 감자탕도 원 메뉴잖아요. 물론 미리 준비해 놓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조리해서 내가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면은 원가 낮아, 인건비 낮아, 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물류 수익을 극대화를 해서 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거기에서 받는 가맹점들은 원가가 지금 40%가 넘잖아요. 그 원가로다가 수익을 가져가려면 매출이 높아야 되고 매출이 높아지면은 그 매출을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가 또 세팅돼야 되고 매출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 하나 쓰는 게 아니라 한 3명, 4명 써야 되니까 막 7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를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익을 봅니까? 그걸? 원가가 높고 인건비가 높으면 유효상권도 넓히지 못해요. 형식업으로서의 유효상권 넓히는 건 뭐예요? 배달이죠. 배달 수수료만 해도 이번에 뭐 또 바뀌었다고 해서 한번 나갈 때마다 30%가 배달 수수료로 나가야 되는데 원가가 지금 40%가 넘어버리고 배달 수수료 30%가 더해버리면 벌써 70%가 넘는 게 지금 원가가 나가는 건데 원가 40% 넘고 사람 두세 명 쓰고 배달 수수료까지 주게 되면은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배달을 이용한 유효상권을 맘 놓고 넓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삼계탕하고 감자탕 브랜드는 넓힐 수 있죠. 원가가 30% 밑이야. 원가를 30%를 잡아도 배달 수수료 30%를 잡아도 60%잖아요. 그럼 40% 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나갈 때 40%가 남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낮고 인건비가 낮으면 형식업으로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쪼록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창업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망하고 있는 건 결코 외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 어정쩡하게 장사하는 평식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가 낮고 인건비가 낮고 유효상권을 넓게 하게 되면 형식업이든 외식업이든 돈을 버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